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건데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 인사인 이해훈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직후 보좌진 갑질 의혹부터 장남의 위장 미혼 부정 청약과 특혜 입학 의혹까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거듭된 논란 속에 지난 23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됐지만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의견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결국 불과 청문회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숙고와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회견에서 본인 해명을 공개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여론이 뒤집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로서도 아쉽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특히 이 대통령은 청문회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철회 결심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 등으로 이번 주 내내 전국이 뒤덮일 가능성을 이 대통령이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인사를 통한 대통합 노력은 계속될 거라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인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해 후임자를 찾겠다고 설명했는데 차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다시 보수 인사가 발탁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미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이 최루탄을 던지며 시위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요원들에게 제압당한 한 남성이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울부짖습니다. I have done nothing wrong!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37살 남성이 또 숨지면서 시위대와 병력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을 벌이던 국경 순찰대 요원에게 숨진 남성이 9mm 반자동 권총과 탄창을 가지고 접근했고 방어 차원에서 총을 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gents attempted to disarm the individual, but he violently resisted. Fearing for his life and the lives and safety of fellow officers, a Border Patrol agent fired defensive shots.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숨진 남성의 총기와 탄창 사진을 올리고 연방 요원의 총격이 정당방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길을 걷고 있던 남성을 요원 6명이 덮쳤고 이미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hit him in the head with a canister, and then he started tussling with them, and then they shot him. They just killed him right there. He was unarmed. He was just walking. Yes, they shot him on the ground. 민주당 소속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How many more lives need to be lost before this administration realizes that a political and partisan narrative is not as important as American values? 이민세관 단속부 아이스 요원의 총격에 30대 여성 르네 니콜 굿이 목숨을 잃은 지 17일 만에 미네소타주에서 또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 내 반이민 정책 시위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도 소재 일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고액 자산가의 가업 상속 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세무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업 상속 공제가 상속세 회피에 악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커피 전문점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 카페는 공제 대상으로 분류돼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서울 근교의 300억 원대 토지를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해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가업 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 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 카페 중에서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 및 신고 내용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어제 베트남에서 건강 악화로 별세했습니다.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현지 병원에 이송된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베트남에서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2일 회의 참석차 호치민을 찾은 이 부의장은 이튿날 호흡곤란을 호소해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심근경색 진단이 내려져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지만 계속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결국 이틀 만에 운명했습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애도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가슴이 무너진다며 평생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 부의장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한 사람의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의장이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거라고 업적을 기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히 쉬라며 남겨주신 발자국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셨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인이 운구되는 대로 장례는 국내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는 대통령과 같은 힘을 누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로 가려졌던 장막이 거쳤고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윤태 기자입니다. 특검은 공소장에 김건희 씨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았고 공직에 임명되지도 않았지만 영부인 권력이 대통령에 가까웠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하였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김 씨는 배우자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1년 11월부터 취임 때까지 집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교계와 재계, 정계까지 공직 임명과 공천 등을 대가로 김 씨에게 이른바 줄을 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에 명품 가방과 억대 그림까지.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만 3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습니다. 국민 앞에 선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장막 뒤에선 거칠 게 없었습니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고는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고 말하고 비금속을 건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는 도울 게 없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장막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고도 수사망을 피했던 V제로 김건희 씨는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강추위가 길어지네요. 이번 주에도 날이 춥다고요? 네, 지난주부터 한파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은 1월도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7.5도, 체감온도는 영하 11.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장기화하는 한파에 그 어느 때보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동쪽 지역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연일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서쪽 곳곳에는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5cm, 호남 서부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눈이 날리는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영하 7.5도, 안동 영하 11.8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과 전주 2도, 광주는 4도가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이번 한 주 내내 길게 이어지겠고 주말 무렵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추위 속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